저한테 이제 악플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악플을 달고 싶으시면은 한 2, 3만 원짜리 슈퍼땡스 하나 정도는 쏴주고 유료로 하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답변까지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본인이 말한 말투랑 똑같은 어투로 댓글도 달아드릴 건데 그거는 조금 비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료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제 영상 보고 항상 열심히 하루를 사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무료로 제 영상 보시는데 광고는 좀 안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농담이었고요. 네, 진짜로 악플 다실 거면은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즘에 많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중2 정도 되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저희 학원 또는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수업 들으면 물리를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웬만한 정상적인 강사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애들이 뭐 재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능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지가 더럽게 하기 싫으면 꼭 이런 꼴값들을 떱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가 재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5, 60%만큼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것도 50%, 60% 끌어내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시험 결과라는 게 이 재능 부분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재능은 약간 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해서 퍼센테이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걸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능이 30이면 내가 노력한 걸 30%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본인 재능이 50이면 내가 공부한 걸 50%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공부량을 1에서부터 10까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만큼의 공부를 했으면 그거에 3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공부량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공부 난이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 그 다음에 공부량, 그 다음에 흡수율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학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돼 계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들 성적 나이스 들어가는 것도 아이들한테 허락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도요. 그 기업 보고서를 못 보게 열람 못하게 막아놓는다라고 하면 상장된 업체를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걔에 대한 지원은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 이 새끼들아. 날로 처먹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상담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아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원하는 걸 보면 좀 더 과격하게 공부를 해야 원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이가 흡수율은 좋고 공부에 대한 재능도 갖고 있지만 공부량이 많지 않은 스타일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을 요청을 하시면 사실상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외대부고나 특목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서 그 준비를 했던 친구들의 공부량을 물어보시는데요. 과학만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멘탈을 또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잘하는 거 위주로만 하려고 해요. 이 성향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뭐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만 계속해야지, 국어를 잘하니까 국어만 계속해야지, 그게 고등학교 때 한번 역전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한번 내려놓은 과목들은 다시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보면 특정 과목 한두 개 정도 잘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 과목을 다 내려놓는 폭망 엔딩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밸런스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 오셔서 국영수 위주로 하면서 저희 학원에 오셔서는 어머 과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시간 없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요. 어머니 옷 사러 왔는데 오셔가지고 등산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어머 티셔츠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쓸 돈이 없는데 나 거기까지 쓸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안 입고 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질 말든가. 일부 어머님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 노력의 양은 그만큼은 안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범주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범주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근데 제가 과학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얕잡아 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학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온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객관화를 먼저 하시고 저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그 프로그램과 아이가 서로 잘 맞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오셔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본인 아이한테 맞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또 발현이 되냐면 우리가 선택 과목 결정할 때도 중학교 과학이 아무리 A가 나왔어도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에 호불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햄버거 먹을 때는 양상추나 채소가 좀 있어도 잘 먹었는데 샐러드만 갖다 주니까 아우 나 못 먹겠어. 토 나와.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돼? 내가 뭐 소야? 막 이러는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에는 물리계열, 화학계열, 생명계열, 지구과학계열이 다 나오지만 이걸 순수하게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내서 난이도도 굉장히 높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게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 성적과 아이의 호불호가 또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 성적이 또 등급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가 수행평가 라인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 이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내용하고 조금 결을 같이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매일 챙겨보는데 질문은 처음입니다. 고1 아들인데요. 선택 과목에 대해 조언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 아이 공학계열, 기계공학 또는 컴공으로 진로 정할 것 같은데 과탐 3개 선택해야 하는데 물화생, 물화지 중 고민입니다. 편제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요. 생물이나 지구과학 중 어떤 걸 선택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좀 더 유리할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겼고요. 또 밑에 또 다른 분 한 분께서 중2 저희 아들도 컴공 진로입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물화생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공학대학교에서 기본 소양으로 물리화학 생물 위주로 많이 포맷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가 둘 다 잘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불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해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물리화학에 대한 중미도 충분히 돼 있어야 되며 생명, 지구과학 뭘 선택해도 암기나 표 해석이 잘 될 수 있는 아이여야 되고요. 통합과학 지금 중간고사 한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내내 암기사항을 잘 소화를 해서 점수가 아니라 등급이 1등급 안에 있다면 다음 과탐도 좀 잘 처리를 하는데요. 2025년 현재 고1부터는 제가 경고를 좀 드리는 게 뭐냐면 편제표상 좀 자세히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중에 3과목을 택할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편제표가 중간에 바뀌었죠. 그게 또 밑에 있는 학년들도 또 그렇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선생님이 기간제거나 해서 그만둬 버리시면 중간에 편제표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편제표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전학년에 있었던 걸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 또다시 같은 계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물리학의 바로 다음 계열이요, 역학과 에너지를 같이 연결해 놓습니다. 근데 일부 대가리가 마인크래프트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는 과탐했다가 뒤에는 사탐했다가 이제 계열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나중에 공대 가야지 후후훗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공학 계열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미적 선택 과목을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공과는 수학적으로 확통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수학 파트의 선택지가 더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는 건요, 지금 아이들 중에 천체나 토지를 다루는 뭐 건축이나 토목, 그리고 이 아이가 점수적으로 과탐을 선택하되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기 위한 거였는데요. 생명도 사실상은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난이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 과목이 뽀개져 있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편제표상 선택 과목도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이런 선행을 좀 해보고 그 난이도를 체감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강이라도 한번 시간 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하는데 그럴 마인드면 공학에 오면 안 되겠죠. 뭘 선택했는지는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고민하는 것 중에 물화생, 화생지도 딱히 불이익은 없으실 겁니다. 불이익은 왜 발생하냐면요, 준비 안 한 내 새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 새끼들은 말을 할 때 쳐 안 듣고 꼭 한가할 때 바쁘다고 연병들을 떱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리미리 선행을 좀 해주시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학원만 도니까 너무 괴로워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이가 말하고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그 대학 있잖아요. 뭐 애들한테 물어봐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생각이 없어요. 엄마 내가 뭐 좋은 대학교 안 가고 싶은데 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네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교 가서 취업도 안 되면요, 엄마 노후가 위태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우선 빠지고요. 자, 학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머니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머니 노년에, 아버님 노년에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지금 끼었어요. 부모도 모셔야 되고 이 새끼들도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도 안 모셔야죠.